이 피해자가 어느 용서가 됐어. 어쨌든 간에 많은 행사비용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족들이 그래도 위로 조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완성된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무 경력 20년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공부합니다. 오늘 상담이 온 거는 뭐냐면 행사건이에요. 행사 상담이 왔어요. 자기가 12대 중과실이고 신호위반이고 4명이 피해자가 있는데 많이 안 다쳤어요. 2주, 4주 다쳤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내에서 피해자의 합의도 봐주고 변호사비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다 해줬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기소돼야 보험금 나간다고 또 돌려치기를 하면서 막은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지 말라고. 먼저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딱 내가 2분 상담했더니 알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고 전화 드리게끔 할게요 하고 어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보험사가 뺑뺑이를 돌려요. 변호사 선임 못하게 운전자 보험으로. 그래서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본다?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자기의 권리를 하도 못 찾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뭘 물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매너 정지를 당했대. 정지를 당한다고 고지가 왔대요. 그런데 청소업체 청소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으면 잘리는 거예요. 45일 매너 정지 잘리는 거예요. 이걸 풀어달라는 거죠. 나 공부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딱 10분 만에 전체를 파악했어요. 서류 뒤져서 보고. 그리고 10분 만에 다 간파하고 이렇게 하시면 운전을 하실 수 있고 회사에 잘리지도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월요일날 비우겠다. 그래서 만나자. 자, 가려운것을 풀어주는데 우리의 고유 업무는 뭐예요? 감옥 안 가게 해주는 거. 맞지 않아요? 이왕이면 검찰에 기소 안 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재판에서 형량 낮게 변호해주는 거. 그런데 엉뚱하게 도로교통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 아니고 교통사고 특례법도 아니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 처벌하는 운전면허 정지 이런 거 취소 이런 걸로 가지고 이 사람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뚫어줬더니 바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행법이나 행사적인 문제나 민사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 들을 수 있어요. 하나도 막힘없이. 그런데도 갑자기 이상한 걸 물어보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실무였거든. 실무잖아요. 어떻게 그걸 갖다 정지를 먹었는데 운전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실무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이 공부하고 나면 또 언제 한 1, 2년 지나면 또 까먹어요. 안 써먹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공부해라. 어떤 공부를 하든 공부하면 도움이 돼. 인생 살다가 옆 친구 사고 날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통사고가 나면 땅 부딪혔어요. 그러면 바로 민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형법에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빰 하면 살짝 딱 때렸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감옥 가요 안 가요?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형법 걸려드는 거예요. 빰 맞았네? 정신적 위로금 달라고 그래. 민사 걸리잖아요. 손해배상 걸린단 말이에요. 민법과 형법이 같이 걸립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어지간한 사건을 치는데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감옥 안 가죠? 가실치상이에요. 내 가실로 고의가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 빰딱 따대서 내가 때렸어. 가실이 아니에요. 고의잖아. 자동차 사고는 가실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특례법을 정한 거예요. 하도 모든 사람을 다 감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죄를 몽창몽창 씌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중상해. 검찰이 여기서 중상해는 의사가 14주의 중상을 입었음 하고 소견서 내는 건 중상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16주 중상해를 입었음 하고 진단서 소견서에 나오는 이런 병원 서류 아니에요. 대검찰청에서 이러이러한 자는 중상해다라고 딱 규정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중상해예요. 중상해. 그래서 사지마비, 식물인간, 다리 절단, 자 주요 장기가 적출된 사람 이렇게 정리할게요. 중상에 해당이 돼요. 그게 중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에서 뭘 보냈냐면
중상의 진술서를 바로 다이렉트로 의사한테 보내요. 의사가 진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참 안 써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좋은 변호사 사무소를 만나면 끝끝내 받게끔 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안 써주면, 내 의사가 안 써주면 진로기록 감정까지 해서 의사 협회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한 의사 협회에다가 주치의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중상인데 우리가 누구나 봐도, 그런데 주치의가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싹 들고 의사 협회에다가 경찰을 통해서 술을 넣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협회에서 그 많은 의사들이 이거 중상해 맞아. 어떻게 해야 돼? 중상해 한 거예요. 판사가 중상해 딱 때리죠. 검사가 결국 딱 보면 중상해 임, 판사 중상해요. 끝. 의사가 안 써준다고 해서 포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중상해 있어요. 행사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다 찾아보세요. 12대 중과실 있어요. 사망사고, 뺑소니, 음주 뭐 이런 것들은 다 행사권에 들어가요. 피해자 합의 봐야 돼요. 안 보면 실형이에요. 이거는. 그것도 음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는 음주, 도주 이런 거 걸리면 그냥 징역행위예요. 그리고 최저치가 있는데 합의 안 보면 그냥 감옥이에요. 징역행위. 그 외에도 12대 중과실이나 이런 사고도 합의를 안 보면 실형을 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 가해자를 맡으면 죽기 살기로 형사 합의를 봐줘야 돼요. 물론 피해자 입장일 경우 어떻게 해야겠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해자를 더 처벌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의견서나 강력 처벌 단원서나 넣었어. 마음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가 용서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많은 행사 비용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앞으로 가족들이 그래도 위로 조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디테일하고 정말로 섬세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완성된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행사가 아니고 교통사고 행사는 특별한 행사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그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가실치상이기 때문에 풀려나버려요. 뭘로? 약식기소, 벌금 내고 빠져나가버려요. 또 뭘로 빠지냐? 불기소로 빠져나가버려요. 또 어떻게 빠져나가?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버려요. 아무 죄를 안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다리는 다 망가졌어. 질질 끌고 다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집행유예 받고. 나는 한 봉지 약을 먹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런 걸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행사건이에요. 진행 단계는 이렇게 돼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데 한 3개월 걸려요. 송치라고 그래요. 검찰에서 요거 딱 보고 약식 기소 벌금으로 해서 재판에 넘길 것인지, 그것도 약식 기소 재판이 있어요. 약식 재판이 있어요. 판사가 벌금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재판이에요. 그런데 그 약식 재판은 가해자가 참석 안 해요. 벌금으로 그냥 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봤을 때 이게 죄가 중하다. 그러면 정식 재판을 걸어요, 검사가. 그럼 판사가 재판 날짜를 정해서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요. 꼬치꼬치 물어봐요. 판사가 앉혀놓고. 검사는 눈을 부라리고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꼬치꼬치 죄를 다 체크해요. 판사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재판 열렸는데 합의 안 봤어? 합의 보고 와. 안 봤다고? 너 어쩌려고? 그리고 재판 접어요. 변호사 안 사면 너 변호사 안 샀어? 변호사 사와.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 판사님이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거, 법리 안 맞는 이야기하는 거, 주절주절대고 길게 이야기하는 거 딱 싫어해요. 피해자가 억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중상해인데 가족이 와서 주저주저 이야기하면 판사님 들어줘요. 왜?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피해자도 법정 가서 정황할 수 있어요. 그럼 가해자한테 제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럼 판사가 이야기해. 그래도 합의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피해자님이 이야기 물어봐. 그리고 조용히 나가서 다시 이쪽 변호사님 가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하고 중재를 좀 해줘요.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피해자의 마음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가 가해자에게 형벌에 엄청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재판은 몇 번 열리나? 통상 4번 열려요. 마지막 재판에는 우리 법률사무소 모든 변호사들이 다 그래요. 변호사님들이 마지막에는 재판에 참석 안 해요. 판결에는. 나머지에서 집중하고 의견서 내고 변호하고 가해자를 맡았을 때. 피해자는 또 피해자들의 영역이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판은 한 6개월씩 걸려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면 검사도 항소할 수 있고 내가 당한 가해자도 억울하다 그러면 형을 낮추기 위해서 또 항소할 수 있어요. 그게 2주 내에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안이 있어가 그 중간에 합의를 봤다. 그러면 대법원에도 넘어갈 수 있겠죠.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큰 사고 같은 경우는 일부러 판결을 맞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래서 뭐 음주 같은 경우 징역 5년 딱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가해자한테 비상 걸어버리는 거예요. 합의 안 보면 항소해도 어떻게 된다? 5년이잖아요. 죽기 살기로 합의해야죠. 이미 딱 보여줬는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의 방법적인 부분들은 실무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차근차근 따져서 물어보고 체크하고 우리는 의뢰인 편이에요. 무조건. 의뢰인 편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행사건이에요. 자, 행사 끝났어요. 요 정도 끝낼게요.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말씀하신 대로 그 경찰에서 검찰을 보낼 때 3개월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3개월 정도? 네.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건가요? 아니죠. 진단서 넣고 강력처벌 요청서 넣고 경찰은 어떻게든 뭐 잘 끝내고 시끄럽지 않게 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 집이 막 난리를 하면 경찰은 자기가 또 민원받을까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현실이에요.